메가 트렌드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5G에 대해서 5G는 어떻게 메가 트렌드가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메가 트렌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업종과 업황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원리와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G에 대한 특성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G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초고속성, 두 번째는 초저지연성, 세 번째는 초연결성이라고 하는데 이 초연결성은 말 그대로 많은 사물을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사람들 많죠.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 접속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런 5G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초저지연성은 지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응답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고 우리가 좌회전 깜빡이를 놓고 난 다음에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응답 속도가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꽝 부딪히겠죠. 근데 그런 자율주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초저지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성은 말 그대로 빠른 스피드. 지금 우리가 LTE가 약 500MB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20GB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초고속성이라 한다. 이런 것들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12월 달에 1일 날 SK텔레콤에서 가장 먼저 했던 5G 서비스가 뭐였냐면 B2B 서비스로 진행을 했었는데 SK텔레콤은 바로 무인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5G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벨트가 있으면 원래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제품이 제대로 있나 없나 불량률을 체크를 한다면 여기 이제 카메라를 양사방에 다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갈 때마다 이 카메라가 초고속으로 다다다다닥 다 찍는 거죠. 그럼 여기 불량 있다 없다를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럼 몇 번 레인에 몇 번이 불량 났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무인 검사 장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5G 서비스를 SK텔레콤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가장 먼저 B2B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LG U+ 같은 경우에도 무인 경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산업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5G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필수 조건, 바로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또는 인공지능, 공장자동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 자체를 모두 다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G가 필수 조건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5G에 대한 시장도 상당 부분 상승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노란색 기계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 장비 또는 만들 수 있는 제작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자동차 여기 지나가면 이걸로 막 드라이브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5G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 RS 오토메이션 기업도 이렇게 한쪽 팔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박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사물 인터넷 그림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한 개로 모든 사물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개념, 스마트홈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우리가 위에 신호등 위치에 센서를 달아 놓는다면 그런 부분 자체에서 원활하게 이용 가능한 것이 바로 이렇게 5G에 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5G가 개통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고 그럼 이 개통 순서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자, 우선 통신 관련 한마디로 고속도로를 까는 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SK텔레콤, LG U+ 그리고 KT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깔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안테나 기지국 그리고 우리가 중계기 업체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서비스 지역 확대를 할 때마다 난청 지역이 많이 발생할 때마다 이 기업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선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종목군들이 순서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검사 계측 장비가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 그리고 보안 관련 업체들도 같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안중기 관련주 그리고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된다.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2018년도 12월 달에 에이스테크라는 안테나 관련주가 상승을 크게 했다면 그 시기에 무선 네트워크 장비 오이솔루션 2019년 1월 달에 크게 또 박스권 돌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KMW가 2019년 3월 달이었고요. 같은 시기에 같이 크게 상승한다는 것은 이 업황에 대한 메가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에 대한 메가 트렌드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5G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5G는 메가 트렌드,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우리가 베팅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G에 관한 이야기 메가 트렌드를 잡아서 해주셨는데요. 네. 질문 하나만 드려보고 네.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5G 너무 고점이다. 네네. 그래서 두렵다라는 네.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짧은 의견 한번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맨 뒷장을 좀 아껴놨습니다. 네. 자, 이 5G가 왜 신고가를 계속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와이파이를 쓰다가 LTE로 넘어올 때 어땠습니까? 아이, 와이파이도 빠른데 굳이 LTE 써야 돼? 자, 다 LTE 쓰죠? 그러면서 지금 5G 나오니까 어때요? 또 LTE도 빠른데 굳이 5G 쓸 필요 있나? 다 씁니다. 자, 여기에 가입자 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가 많을까요? 내년이 많을까요? 내년이 많겠죠. 그런데 이 업황이 죽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없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5G 휴대폰이 잘 안 터지기 때문에 안테나가 더 많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기지국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올랐죠.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안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G도 마찬가지로 5G가 대조하지만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고 자율주행도 가능한데 5G가 여기서 죽는다? 그것은 업종에 대한 또는 메가 트렌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긋나는 부분이죠. 보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뀐 산업은 절대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도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